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연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들, 즉 예전에 김 여사가 약속을 지켜라 보니까 다 또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한 거를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뭐 제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요즘. 아닙니다. 그냥 다 어벤져스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아니 신 부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의견에 뭐 동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도이치모터스와도 국민이 납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여론재판이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한동훈 대표의 지금 이 말뜻, 도이치모터스와는 국민 납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실까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검찰이 내놔야 된다. 이걸 네. 일부 친윤 정치인들이 문해력이 좀 약한, 요즘 많이 떨어진 분들 있어요. 문해력이 약한 친문 정치인들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죠. 네. 한동훈 대표가 뭐 20몇 년 검사의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법의 심판을 여론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할 사람입니까? 네. 그런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조사받은 것도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안가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때도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리를 뭐 무시하고 그거대로 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제까지 저렇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뭐를 소집을 했죠?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판단 한번 의견을 구해보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쳤던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검찰에서는요, 그것조차 무슨 뭐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수심이 거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수심이는 한번 거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그냥 수심이도 거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요, 사실상 이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야당의 그 공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벤져스가 그동안 이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개입한 증거가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그런 논지를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즉 문재인 정부 때도 탈탈 털어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결론이 늦어지느냐? 아니 문제가 없는데 빨리 그러면 불기소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당시 검찰 내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관련된 사건의 관련자들이 1심에서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이 재판의 결과를 보고서 뭔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게 내부적인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어떤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뭐 2심에서도 무죄가 되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황 변경이 생겨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심에서 전부 다 유죄를 내려버렸어요, 법원이. 바로 이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의 유죄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서로 이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사건 하면 김건희 여사만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새롭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검찰은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서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좀 당초 생각보다 다르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다르게 나왔으면 상황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기존의 불기소, 예를 들어서 재판 안 보고 결론 내리면 진작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판을 그렇게 나온 상황에 결정을 안 내렸는데, 재판이 나왔는데 똑같은 그런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시겠느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자, 그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가 할 리는 없죠. 네. 두 번째, 그러면 검찰총장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수사 지휘권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왠지 모르게 이거는 허용을 안 해줬어요. 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는 그거는 가족 관련된 거 당연히 수사지휘권 그때 배제 뭐 본인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면 회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회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보자고요.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가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거 아닙니까? 네. 박탈해서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이성윤한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성윤이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하고 바로 법무부 장관한테 직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그 수사지휘권 체계를 왜곡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다시 그거를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 놓는 게 그게 저는 이치상 맞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그거를 그렇게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거절을 했어요. 박성재 장관이 그랬다고 예, 그럼 그러죠? 그 장관 박성재 장관의 뜻이라고 볼 것인가? 그건 사실 대통령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로 네.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그 송경호 전 그 중앙지검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가장 아끼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네. 그런 아끼는 후배였는데 뭔가 그 여사 수사와 관련해 갖고 이견이 발생을 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중앙지검장을 전격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전주지검에 있던 이창수 검사장을 끌어올려서 중앙지검장, 현 중앙지검장이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창수 지검장이 여기서 수사심의위원회도 그 개최도 않고 소집도 않고 바로 불기소 처분해 버린다.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경호 당시 지검장이 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소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실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디 지금 여사를 소환하느냐라고 해서 소환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조사가 이제 했고 네. 그다음에 명품백 수사를 했잖아요. 네, 네. 그때 도이치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수사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장소 조사한다는 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조사 중에 이제 명품백 수사로 넘어가면서 통보를 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원석 총장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 맞아요. 아니겠어요? 네, 아니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렇게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면 어떡하냐라고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끌어왔으면 이렇게 지금 할 거면 진작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상황 변화가 많이 생겨버렸고 또 국민적 여론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통령실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뭔가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 그런 법조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결과대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저는 그게 이 사건의 유일한 해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특검에 대한 명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차단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그래도 공정하게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럼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 검찰이 이거를 안 냈는데 이창수 지검장이 이걸 덜컥 불기소한다? 그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검찰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검찰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밖에 없다. 그걸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이 국민적으로 저희도 커버치기 힘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특검을 막기도 저는 버겁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고요. 만약에 보자고요. 지금 이재명 조국 세력이 윤 대통령 공격할 때 늘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검사 독재 정권, 네. 검찰 독재 정권. 그러면 만약에 여사를 저런 식으로 수심위도 개최 않고 불기소 처리한다. 그럼 오히려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수심위를 거쳐서 수심위의 의견이 만약에 기소다. 그래서 검찰도 그렇게 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야 이놈들아 이 자기
헌정사상 최초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영부인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어떻게 이게 검사 독재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네. 이게 검사 독재 니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맞냐. 네. 이렇게 뭐 반격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또 특검하자 그러면 아니 검찰이 기소해도 이제 재판 받아야 되는데 재판 결과 지켜보면 되는 거지 뭔 또 무슨 특검하자고 이러냐. 이렇게 또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직접적인 예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YS 대통령 때, 김영삼 대통령 때 김현철 씨 사건이 터졌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미한 사건이 터졌는데 당시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제가 불구속 수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명순 여사가 뭐 연일 이제 대통령한테 울면서 제발 아들 구속만 시켜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호통을 칩니다. 음. 지금 어디 지금 불구속이야. 당장 구속시켜. 라고 오. 이제 당시에 YS가 검찰총장이 호통을 치면서 네. 결국은 그때 현철 씨가 구속이 됐어요. 맞아요. 야, 맞아요.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게 네. 구속시키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네. 아들인데. 아. 근데 왜 YS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 자기 부인이 매일 울고불고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그 동물적 감각이 있은 겁니다. 자, DJ 대통령 아들 3명 다 구속됐습니다.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인데 홍삼 트리오. 이 이호 여사가 거의 매일 저녁마다 울었어요. 울고 DJ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아들도 구속만 시키지 마라. 셋 다 구속이 많이 되느냐. 근데 DJ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3명 다 구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의 중대한 위기를 한편으로 넘겨버렸어요. 네. 저는 뭐 지금 상황과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과 전혀 똑같은 건 아닌데 어쨌건 당시에 정권이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위기 상황을 그나마 DJ YS 대통령은 이런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결국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임기 이후에도 사실상 어떤 사법적인 처리를 안 받은 대통령은 바로 YS DJ입니다. 그러네요. 네, 나머지 네. 대통령들은 지금 문재인 지금 수사받고 있고 나머지 네. 대통령들은 다 사법적인 수사를 받았어요. 예. 유일하게 안 받은 대통령이 바로 YS DJ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결국은 본인들의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결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들. 네. 야, 대통령이 자기 아들들 저렇게 구속시켜? 그럼 뭐 공정하게 하겠네. 네. 이런 식의 이야기 생긴 거예요. 자, 지금 이 사건은 뭐 전혀 구속 뭐 이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야당의 대표는 또한 야당의 대표 부인 저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대표 부인은 지금 현재 불구속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0몇만 원 지금 돈 계산한 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백도 받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좀 찝찝한 게 많은데 네. 근데 둘 다 검찰이 그냥 아무 혐의도 없다라고 내주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 출신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이 이렇게 아무런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뭐 공정하게 했네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야 이거 아무리 그렇지만 공정하게 한다는 윤 대통령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보다 김 여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신분적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열어서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판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실제로 이런 후환을 없애는 길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인 거죠. 예. 근데 현장님 다음번 칼럼은 언제 쓰십니까? 네, 곧 쓰는 것 같은데. 곧 쓰면 아까 YS DJ 사례로 본 김건희 여사 해법 다 뭐 이렇게 해갖고 쓰면 아주 명칼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 속에 가까운 과거의 교훈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이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게 정말 이 정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길인지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근데 오늘 뭐 몇몇 친윤 의원들 몇 명이 뭐 여론 재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 한동훈 대표의 말을 비틀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네.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위기를 비로소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도요 김혜경 씨 그 결심 공판이 두 번 어제도 한 번 또 연기가 되고 네네. 두 번째 연기가 됐는데 그 받는 혐의가 선거법상의 그 기부행위 금지 네. 그게 저촉된 건데 그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국회의원 부인들 2명을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 초청해서 네. 런치 세트 인당 뭐 3만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거를 잡섰는데 그거를 버카로 걷다. 뭐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0만 원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네네. 10만 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10만 원 가지고도 재판받는데 왜 여기는 또 뭐 명품백이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한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예. 300만 원은 왜 그럼 재판을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중들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이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 대통령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무슨 불법이 있냐라고 하실 겁니다. 뭐 맞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또 다른 영역이죠. 지금 모든 문제를 불법과 합법으로 나눠서 하기보다는 지금 일단 정치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 해법을 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는 지금요 NBS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입니다. 네? 10%예요. 그게 과연 지금 이 10%대 이 특히 서울 1,000만이 사는 서울시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라 그러면 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결국 지지율 20%에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친윤이라는 분들한테 한번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이 전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무조건 막으면 됩니까? 막으면 돌파돼요? 한번 저 권성동 의원이나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 한번 나와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지금 그냥 108명 계속 그냥 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뭐 하면 그게 다 위기가 극복될까요? 그리고 무조건 버티면 그냥 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정치란 거는 국민 민심을 봐야 되는데 10% 민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겠습니까? 무슨 개혁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들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네. 솔직히 하겠어요. 네. 공무원들요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저는 안 움직여요. 왜? 10%대 지금 2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부에 누가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정권 교체되면은 뭐 조금이라도 뭐 무리한 그 행정 처리했다가 다 꼬투리 잡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요. 지금 이 야당에게 자료 유출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 바뀔 것 같으니까 공무원들이 줄 서는 거거든요. 예. 그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요, 이 명태균 관련해서는 제가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지금 몇몇 방송에서 지금 현재 나왔던 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들을 지금 폭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아마 뭐 이권 개입과 관련된 아마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 뭐 이 국정감사장에서 뭐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또 이것 이외에 또 제3의 녹취록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야당이 지금 뭐 폭로하고 뭐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지금 해결 지점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연이어 아주 이 세게 이야기하는 것도 당장 지금 오늘 내일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동력이 있을까요? 예. 그럼 뭔가 동력을 줘야 될까요? 누가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동인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버리면 지금 아까 서울 교육감 2%요? 예, 2점 몇 프로. 예. 이거 오후 갖고 3시 현재. 이거 갖고 지금 하기 네. 어렵습니다. 교육감 선거.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는 한 대표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김 여사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자기한테 초점 더 아마 싫어할 거고 지금 당장 지금 예정된 이 저 독대도 아마 뭐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지금 국민들에게 여권이 당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정말
진짜 금정구청장 그 뭐 공표된 여론조사 중에 조금 뭐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산 금정구청장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미칠광자 광풍이 불던 시절에 부울경 광역자치단체장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금정구청장도 딱 한 번 넘어갔어요. 네. 그 부산 금정구청장은요, 부산 내에서도 보수 세가 강한 곳입니다. 강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뺏긴다. 이거는요, 정말이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뺏기게 되면요, 이게 또 누구 책임이냐? 한동훈 책임이냐? 아니면 뭐 또 용산 책임이냐? 뭐 이런 뭐 또 비생산적인 이 소모적인 무슨 또 내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래갖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조 세력들이 뭐 김여사 이거저거 막 터뜨리고 뭐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나오면 탄핵몰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조 세력의 그 거대한 그 공격, 거기에 그걸 앞두고 적전 분열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전 분열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이 국면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뭔가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설특검은요,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해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 민주당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로 바로 탄핵 소추 준비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임명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위헌 뭐 이 청구 소송도 내겠다고 등등을 하지만, 그러니까 막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저희들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데요. 그 상설특검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법재판소에 헌법 그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헌법 소원을 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임명을 보류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물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 야당에서는 뭐 이게 직무유기다 해서 뭐 탄핵 사유로 삼고자 할 테지만요. 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 뭐 이런데, 일단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꼭 정치적으로 그게 맞는 선택인지하고는 그 직결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임명을 안 하고 뭐 헌법소원을 내고 뭐 하게 되면은 여론은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악화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아마 조선일보도 사설로 왜 이렇게 타이밍을 자꾸 놓치냐라고 오늘 사설로 썼던데. 맞습니다. 감독님 그 조선일보 오늘 저 사설 보면 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뭔가 어떤 이 타이밍이 잘 맞으면 큰 문제도 작게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참 오묘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어떠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도 적은 문제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참 희한한 게, 제가 지난 총선 때 아마 여러분들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신 분도 알겠지만 제가 거듭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빨리 판단해라 결정해라 했는데 항상 늦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키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여사 문제가 지금 이 한참 달궈졌을 때 이 망치로 때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때려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타이밍 때 그 식은 다음에 두드리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김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인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뭔가 어떤 이슈를 할 경우에는 뭔가 국민들도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정치적으로 실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실기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될 결단이 뭔가. 자, 국민의힘에도 정치 오래 한 분들 많잖아요. 5선 뭐 4선 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좀 이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뭐 한 대표를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럼 무슨 대안이 있는지 한번 대안을 내놓고 그러니까요. 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예. 그럼 그게 과연 되는 것인지.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야 그건 안 돼. 그건 너 지금 뭐 지금 공격하는 거냐 똑같은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저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여기 보면 사설 제목이 시기를 놓친 것이 유난 독대뿐인가라고 하면서 그동안 많은 이 타이밍을 놓친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꼭 한번 이 여권 대통령실에서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참 그동안 계속적인 타이밍을 놓친 것들, 지금 또 명태균 논란이 시들지 않고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